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인사 담당자를 위한 연말정산 시간이죠. 저는 이번 시간을 맡은 김인회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말정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연말정산에 대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작년 말부터 해서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하고 여러 번 하고 대상들도 기업체에 가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근로자분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 거래처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더 신나고 약간 설레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인사 담당자분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현장에서 뵙고서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아쉽게 온라인이요. 제가 실물이 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인사 담당자분들을 만났을 때 더 좋은 점은 제가 과거에 이제 인사 담당 업무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과거에 은행에서 근무했었는데 그때 뭐 채용이라든지 인력 운용, 그래서 인사 배치라든지 승진 이런 것과 관련된 업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 담당자분들을 보면은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이제 또 고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도 그때 경력을 살려갖고 대학생들이 이제 조금 사담이긴 한데 대학생들이 이제 대기업에 취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와준다든지 아니면은 사회초년생들이 이제 경력을 가지고서 이직을 하는 경우 이런 거 컨설팅도 관련하는 회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훌륭한 인사 담당자가 되셔서 경력을 쌓으시고 못하겠다 때려치고 나오시면 또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함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인사 담당자분들을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고요. 사실 연말정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직접 하시지는 않지만 뭐 서류라든지 행정 절차를 취합한다든지 이런 업무들은 대부분 하실 거예요. 하실 거고 또 그런 과정에서 직원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 누구누구 뭐 대리님, 누구누구 과장님, 뭐 이거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대답하기가 어렵거나 좀 난처한 상황들도 있을 텐데 오늘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나면은 완전히 잘 알게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웬만한 거는 다 대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목적은요. 첫 번째로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의 이제 세금, 내 거 일단 많이 돌려받고 제대로 돌려받겠다.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사 담당자로서 다른 사람들도 케어할 수 있고 웬만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고 또 연말정산 같은 걸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아셔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오늘 강의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연말정산의 이해 이렇게 있어요. 연말정산은 이제 왜 하는 건가? 대체 왜 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기존에 내가 한 번이라도 회사에 다녀봤다든지 급여가 있었다든지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 업무를 내가 하지 않았어도 분명히 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저희 2천만 명의 그 근로소득자가 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2월 달에 이제 돌려받느냐, 더 많이 내느냐, 아니면 뭐 조금 돌려받느냐,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이제 회사에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실 거고 세부 내용을 몰라도 연말정산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에 처음 나가셨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그 사대보험 되는 급여가 아니라 프리랜서 소득이라든지 잠깐 알바만 해봤다. 그러면은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100%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거고 두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말정산을 하려면 뭔가 뭐 제출하라고 말씀도 근로자분들한테 드리고 뭘 받아서 뭔가 어디에 내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요거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직접 막 계산을 세세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것들이 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뭐다. 연말정산 내가 할 적에 제대로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지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직접 막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해 용도로 좀 아실 거예요. 아시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세금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 많이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제가 이제 많은 연말정산을 하다 보니까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았을 적에 조금 어렵거나 난처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주 하는 질문 이거까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연말정산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대체 왜 why 연말정산 왜 하는 거야?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이제 큰일입니다. 한번 볼게요. 급여 지급 시 이제 원천 징수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원천 징수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원천 징수. 원천적으로 이제 징수한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요거
세금 먼저 떼고 줄게. 뗀다. 이렇게 쓸까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연봉이 이제 3,600으로 계약을 처음 했어요. 계약을 했다. 연봉. 그러면 이거 나누기 12 하면은 저희 3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 그러면은 매달 통장에 저희 300만 원이 들어오나요? 아,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너무 적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놈들이 날 속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의심이 드는데, 알고 보면은 여기서 이제 4대 보험도 떼이고요. 4대 보험 뿐만 아니라 여기 소득세 등이 떼입니다. 소득세. 요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은 연말정산에 관한 얘기니까 4대 보험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렇지만 어쨌든 소득세를 먼저 떼고서 세후로 내 급여는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40만 원 이런 식으로 실제 통장에는 요 정도 들어오겠죠. 그래서 나 주기로 한 거는 300만 원인데 왜 이게 240만 원만 받지? 라고 이제 요 의심부터 하셔야 돼요. 요 의심부터 하셔야 되는데 요 차이가 4대 보험도 있지만 소득세다. 근데 요걸 어쨌든 먼저 떼고 준다. 주는 사람이 이미 떼고 준다. 요게 이제 원천징수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요. 회사가요. 근로소득을 이제 300만 원 주는데 여기는 30만 원이라고 했네요. 300만 원을 주는데 30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라 30만 원을 떼고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270만 원 받겠네요. 이분은. 그리고 요 30만 원은요. 어디다 다른 데다 쓰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인마이 포켓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이제 10일까지 그 원천징수 된 거를 세무서에 내게 됩니다. 요거는 왜 하느냐? 사실은 떼고 받으면 저희가 되게 싫은 거잖아요. 근로소득자는 다 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싶지만 굉장히 근로소득자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편리한 절차라고 할 수 있어요. 요게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매달 이제 모든 근로자, 저희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2천만 명의 모든 근로자분들이 매달 세무서에 가서 이제 줄 서서 막 신고하고 저 이번 달 월급에 대한 거 소득세 신고할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불편하죠. 그리고 어쨌든 세무서 업무도 마비될 거고요. 저 같은 사람은 좋겠죠. 뭐 많이 신고를 하실 테니까. 그렇지만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냥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월급을 얼마 주는지는 너네가 제일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사장님이 책임지고서 요거 떼서 납부하는 것부터 너가 해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로자들은 어때요? 직접 세무서에 가거나 업무를 볼 필요가 없이 회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거죠. 다만 요거 매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 뒤에 거 살짝만 가볼게요. 살짝만 가볼까요? 이렇게 1월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30만 원 떼고서 27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죠. 실제로는. 그 다음에 2월 달에 어때요? 300만 원 떼고 300만 원 중에 떼고서 30만 원 떼고서 27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쭉쭉쭉쭉 해서 이렇게 오시면요. 총 내가 원래 연봉이 3,600만 원인데 1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12개월 동안 30만 원씩 떼서 360만 원을 먼저 떼었어. 그래서 회사는 요거 소득세를 세무서에 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얼마예요? 3,240만 원 정도 받았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1년치를 모아서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2월달에 해갖고 요거 다음부터 거 한번 볼까요? 연말정산을 해서 진짜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진짜 세금. 먼저 떼인 게 대략적으로 그냥 뗀 거예요. 그래서 360만 원을 미리 내놨는데 미리 낸 세금이죠. 세무서에 가면은 김땡땡 이름으로 먼저 낸 세금에서 360만 원이 기록돼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 봤어. 그랬더니 만약에 200만 원이야. 요거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똑같은 3,600만 원 연봉을 벌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화려한 싱글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괜찮을 수도 있어요. 월 300.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자녀 애국자예요. 그래서 자녀 3명 있고 막 배우자 있고 양가 부모님 막 모시고 살고 근데 막 자녀 한 분이 아파. 막 이러면은 3,60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그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좀 배려를 많이 해줘야겠죠. 또 절세되는 금융상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많이 받는다. 그러면 낼 세금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낼 세금이 20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얼마 먼저 냈어요? 360만 원 냈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많이 거뒀네. 그러고서 160만 원 돌려줄게 라는 겁니다. 반면에 어때요? 만약에 똑같이 360만 원 먼저 내놨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화려한 싱글이야. 그래서 보니까 500만 원 내야 돼. 진짜 제대로 계산해 보니까 500만 원 내야 되는데 360만 원밖에 안 냈네 라고 하면요. 어때요? 140만 원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2월 달에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게 이제 연말정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말정산을 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데 원래 근로자들은 이렇게 하지만요. 원래는 어떻게 하냐? 근로자들 빼고 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자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원래 5월 달에 요거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5월 달에. 원래 전 국민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근로자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다 같이 이걸 해버리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2월 달에 좀 미리 나눠서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2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살짝만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도 써있죠. 매달 회사가 이렇게 아까 나눠서 미리 신고한 거 이렇게 하면은 연말이 됐을 적에 30만 원씩 곱하기 12달 하면 360만 원 이렇게 미리 낸 세금이 되어 있다. 이것도 같이 말씀드렸고 연말정산은 언제 한다? 다음에 2월에 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한 거는 2월 달에 연말정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 1월 말, 1월 중순 요 정도 되면은 그 1월 초부터겠군요. 회사에서는 1월 초부터 이러이러한 자료 주세요. 뭐 부양가족에 대한 거 주세요. 주민등록 내세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연말정산 관련된 거 있으면 주세요. 이렇게 안내도 해주셔야 될 테고 근로자분들은 이걸 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2월달 급여에 추가적으로 환급되는 거는 더해서 더 드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더 내야 된다. 그러면 2월달 급여에서 뜯어버립니다. 이거를 사실 저희가 토해낸다, 뜯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뭐 억울한 건 아니에요. 미리 많이 내서 돌려받는 거고 좋을 건 없잖아요. 미리 많이 내는 게 뭐가 좋아요. 그리고 미리 내가 조금 냈으니까 이번에 제대로 내는 겁니다. 결국에는 세금은 뭐 적게 내거나 많이 내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제대로 내는 건데 그 과정이 미리 냈다가 제대로 계산해서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만 다니는 분들 아예 투잡이 아니라 요즘 투잡도 되게 많죠. 근데 회사만 다니는 분들이다 라고 하면요 아예 딱 요것만 하시면 돼요. 연말정산으로 모든 게 끝납니다. 세무서에 갈 일이 없고요. 세무사님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요즘에는 투잡, 쓰리잡 되게 많고 회사에서 괜찮은 데도 있는데 겸직이 안 되는 데도 많죠. 그러다 보면 이제 몰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요 다음 해 5월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여기 필요 없으면 이제 직장인일 경우에 이제 그 잡이 하나만 있을 때 원잡 이렇게 쓸까요? 딱 이것만 있을 때. 근데 투잡, 쓰리잡은 5월 달에 신고해야 됩니다.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거는 내가 가진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겸직이 안 되는 회사면 다른 잡이 없어도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돈을 잘 버셔서 고소득자들은 이제 부동산 임대업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상가를 하나 갖고 있다,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랑 내가 회사에서 받은 거랑 이렇게 합쳐서 다시 신고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는 분인데 그런 다른 소득이 또 있으면 어떡하느냐? 일단은 연말정산을 하고요. 5월 달에 그 내용이랑 내가 다른 소득이 있는 걸 합쳐서 한 번 더 신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2월 달에 진짜 제대로 계산을 한번 다시 해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환급받거나 더 추가 납부한다. 요거 근데 추가 납부를 저희가 여기다 쓰긴 그렇지만 이게 약간 토한다 이렇게 토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환급 받으면 좋고 토해내면 나쁘고 약간 이런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니라고요. 다 똑같이 제대로 계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봐야겠죠. 연말정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개념을 이제 좀 배우셔야 되는데, 소득하고 이제 세액 요 개념을 좀 배우셔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소득세에 대해서 좀 볼게요. 소득과 세율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소득세, 세금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 요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세금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거 보시면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어때요? 세금도 더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고소득자분들 10억 초과되시는 분들은요 45%인데 여기에다가 사실은 지방세가 또 10% 붙어요. 그러면은 거의 49.5%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뭐 4대 보험 내고 하면은 막 50%가 그냥 훌쩍 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세금이 높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율이 이렇게 적게는 6%, 그다음에 높게는 45%. 이렇게 점점 돈을 많이 벌수록 이제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해서 더 세금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면요 거의 반이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 세율은 이렇게 높아지는 거 알겠는데 요거 어디다가 곱하는 거야 라는 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일단 내가 번 총 이제 수입 있잖아요. 내가 본 돈 총 수입 요게 총 수입 금액이라고 하는데 요게 예를 들어서 3억이다. 내가 올해 번 게 3억이야. 뭐 연봉 3억 이런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쓴 비용이라든지 뭔가 인정받은 게 2억이다 라고 하면은 요 2억 해갖고 진짜 남은 거 1억 있잖아요. 여기다 곱하는 겁니다. 여기다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직장인들은 이런 게 뭐 없죠. 그냥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받다 하면 이게 그냥 5천만 원인 거잖아요. 뭐 다른 비용이 있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장인들은 이게 이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거를 그러니까 따로 해줍니다. 근로소득 공제. 그냥 해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3,700이다 라고 하면 3,700에다가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은 진짜 내가 3억 음식점을 했어. 그러면 매출이 3억 그 다음에 그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나간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잘 증빙을 하면은 요거 2억 그렇게 해서 남은 돈 1억 여기 진짜 남은 돈에다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근로소득 같은 게 따로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거 뺀 금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 뺀 금액이 이거 좀 지워볼게요. 너무 지저분해져갖고 만약에 뺀 금액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은 이제 어디 해야 돼요? 총 번 돈이 3억이고 1억이야. 그럼 어디 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3억에서 5억 이하네요. 여기 40%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닙니다. 요거에다 곱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35% 구간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을 뵈면요, 사회초년생분들은 15%, 그다음에 여기서 점점점 해갖고 35%, 이 구간 세 가지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제일 많으신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 1억 남았잖아요. 여기다가 35% 바로 곱해갖고 3,500만 원 내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고 여기 1억 중에 요 1억 중에 여기서부터 차례로 채워가는 겁니다. 1,400만 원까지는 6%, 그 다음에 1,400만 원 넘은 거에서 5천만 원까지는 15%,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는 24%, 그리고 요 8,800만 원에서 넘어서 여기 1억이라고 했었죠. 1,200만 원이겠네요. 1,200만 원 그 초과분은 35%,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에 대해서 총 곱해보면 대략적으로 한 20%는 좀 넘을 것 같아요. 22%?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이걸 하나 알고 계시면 되겠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빌드업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 요거를 한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었죠. 내가 번 모든 돈 다 합쳐서 이제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해요. 번 돈에서 뭔가 소득공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부양가족이 뭐 많다, 뭐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자녀들이 많다, 이러면은 해준다는 거. 요게 이제 소득공제입니다. 요거 인적공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람별로 그 부양가족이라든지 그 사람에 따라서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니까요. 이렇게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뭐 용어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를 하는 표준 금액이다. 이렇게 요거 뺀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 저희가 아까 배웠던 거죠. 6%에서 45%. 여기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나온 게 이제 곱하면은 산출 세액이 나오겠죠. 얼마 세금 내세요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또 깎아주는 게 있습니다. 세액 공제 아니면 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뺀 내용을 진짜로 내가 내야 될 금액, 요걸 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비교해봐야 되는 게 지금 뭐가 있어요? 이거 좀 보시면은 색깔로 칠할 거예요. 여기 소득공제, 요거랑 세액공제, 요거 두 개를 결국에는 좀 비교해야 된다. 비교해야 된다. 무슨 차이냐? 소득공제는 어때요? 위에서 뺀 거잖아요. 세율을 곱하기 전에 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돈을 벌었는데 너 그냥 돈 안 번 걸로 해줄게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벌었는데 소득공제가 1,000만 원 있어. 1,000만 원 있어. 그러면 1,000만 원 그냥 안 번 걸로 해줄게 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해줄게. 그래서 그냥 너 4천만 원만 번 걸로 볼게 라고 하고서 바로 4천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뭐예요? 세액이잖아요. 세액을 빼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다 계산을 했어. 너 낼 세금이 뭐 300만 원이 있어. 3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서 너 만약에 세액공제가 50만 원이야. 그러면 50만 원 세금에서 빼줄게. 실제 낼 세금에서 빼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라든지 여러분이 제일 궁금하신 거는 부부야. 부부. 직장인이면 부부죠. 그러면은 이거를 남편이 받을까요? 아내가 받을까요? 아니면은 누가 받을까요? 요게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 요거가 이제 원리를 요거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다. 안 번 걸로 해주겠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 소득공제 여기서 빼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곱하기 세율을 곱하죠. 여기 곱하기 세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번 걸로 해주겠다. 이거 소득이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 거에서 빼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1,000만 원이다. 소득공제가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요. 만약에 아내분이 고소득자예요. 저도 지금 아내가 더 잘 버는 것 같아요. 저보다. 근데 만약에 아내분이 35% 구간이야. 그러면 똑같이 소득공제가 1,000만 원인데 얼마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곱하기 35% 하면은 350만 원이나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남편은 15% 구간이야. 15%가 아니야. 그러면은 곱하면 얼마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150만 원밖에 효과가 없어요. 이래서 소득공제는요. 소득이 더 높은 사람한테 적용시키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어때요? 세액공제? 세액공제 요거는 다 빼고서 마지막에 얼마 세금 내세요라고 있는데 여기서 세금을 빼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세금을 50만 원 빼주겠다 라고 하면요, 남편이 위에 거랑 좀 이제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남편은 500만 원 내야 돼. 아내분이 더 잘 벌었죠. 500만 원 내야 돼 라고 했을 적에 여기서 50만 원 빼나, 남편분 거 계산했는데 300만 원 내야 돼. 여기서 50만 원 빼나, 어차피 50만 원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세액공제는 누구 거에 해도 상관없어요. 세금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근데 소득공제는요,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빼는 게 반드시 엄청 유리합니다. 이렇게 세율 구간이 확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질문 중에 누구한테 하는 게 유리해요? 라고 물어봤던 이런 질문들 많이 근로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궁금하고요. 이럴 적에 이게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 어떤 항목인지 보시고, 소득공제면 돈 더 잘 버는 사람한테 붙이세요 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세액공제면 누구한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근본적인 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지우고서 볼게요. 주요 이제 소득공제랑 이제 세액공제 요거 한번 볼 거예요. 뒤에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소득공제는 보면요. 아까 뭐였어요? 소득이 처음부터 돈 안 번 걸로 해줄게 라는 거였잖아요. 보면은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그런 거다. 약간 보면은 인적공제 아까 뭐였어요? 부양가족. 만약에 애국자라서 자녀가 막 3명, 4명이고 양가 부모님 모시고 살고 누가 편찮으신 분이 있어. 장애인이 있어. 그러면 더 뭔가 혜택을 줘야겠죠. 똑같이 연봉을 1억 벌더라도 사회적으로 부양가족이 많고 뭐 그 자녀 그 가족이 많은 사람들 부양해야 될 의무가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좀 깎아주자라는 게 이제 인적공제입니다. 그리고 나는 화려한 싱글이야. 그러면 사실 좀 깎아주는 게 많이 없습니다. 보통 요즘에 싱글세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람별로 고려해주는 게 인적공제다. 어떻게 보면 이건 조금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현대사회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배려해주는 거니 그렇다. 두 번째, 연금복료. 이거 뭐냐? 이거 국민연금이에요. 내 연봉 5천만 원에 5천만 원 받은 것 중에 내가 낸 국민연금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전에는 이거 내가 내고 싶어서 낸 거예요? 아니죠. 국가가 사실은 뜯어간 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음모론은 아닌데 국민연금 내가 과연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단 받을 수 있을까도 잘 모르겠고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낸 만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안 내고 안 받고 싶어하고 뭐 그렇잖아요. 저희 요즘 젊은 시대에는 그러다 보니까 요 연금보험료 이거 내가 원해서 낸 게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도 돈 번 걸로 해서 세금 내라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빼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안 번 걸로 해줄게 라고 소득공제 보는 겁니다. 건강보험료 마찬가지죠. 내가 이거 돈 5천만 원, 연봉 5천만 원 해서 건강보험료 낸 거는 내가 어디다가 맛있는 거 사 먹거나 내가 좋아하는 물건, 뭐 컴퓨터 사고 이런 거랑 다르지 않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간 거잖아요. 심지어 내 통장에 꽂히지도 않았어. 회사에서 떼고 줬어.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돈 안 번 걸로 해줄게.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 내지 마.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해드린 이유는 이따가 뒤에서 볼 건데 금액이 커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한데 주택자금 관련해서 공제입니다. 내가 집을 샀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 라고 하면 그 이자 비용. 아니면은 내가 전셋집이 있는데 전셋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보증금 대출을 했어. 그럼 그 원리금 상환액 이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줍니다. 요거는 워낙 그 금액이 커요. 그래서 요거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 보통은 무주택자나 이제 집을 사신 분들은 고 1주택자 이런 분들만 가능한데 요거 반드시 요건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면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요거 하고 나면은 거의 다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낸 세금 거의 다 돌려받는다. 그래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다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도 그만큼 까다롭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으실 적에 혹시나 이 연말정산 담당자다라고 하시면은 이게 가장 어려울 거예요. 관련 서류 같은 걸 제출을 하는데 사실은 근로자분들 책임이거든요. 내가 내 연말정산을 잘못 받건 제대로 받건은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건데 저희한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데 주택자금 관련된 공제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서류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빽빽하게 뭔가 막 안내문을 만들어서 이제 전달해 드리는데 잘 안 읽으시고 읽으셔도 잘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좀 중요하다. 그래서 잘 챙겨드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세액 공제는 그 전 국민의 이제 그 관심사항입니다. 신용카드 이 소득 공제는 전 국민이 그 다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제 뭔가 이걸 잘 받아보겠다라고 이제 열을 올립니다. 왜냐면은 뭔가 이렇게 돈도 쓰면서 뭔가 혜택을 받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세액공제라고 썼는데 사실은 소득공제에 해당하고요. 이제 나중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일정 퍼센트로 세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여기 그냥 그렇게 써놓긴 했는데 사실은 이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안 쓰시는 게 제일 최고의 절약입니다. 그러니까 절세보다 절약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쓰셔도 그 쓴 거 이상으로 돌려받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질문이 제일 많다. 그 다음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 요거는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이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약통장 있죠? 청약통장. 여기에 이제 적금처럼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분은 이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밑에 세액공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세액공제입니다. 세금에서 딱 정액으로 얼마 깎아줄게 라는 거. 첫 번째, 가장 확실한 거죠. 자녀가 있으면 얼마 깎아줄게. 가장 확실합니다. 자녀만 있으면 무조건 해줘요. 근데 이제 저도 작년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것 때문에 자녀를 낳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연금계좌세액공제 요거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뭔가 재테크를 통해서 연금도 만들고 그러면서 뭔가 세금도 깎고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확실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말씀드릴 겁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세액공제는 이제 다른 거 별로 안 받으시는 분들이 받으시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특별세액공제라고 해서 요거는 근로소득자만 되는 건데 보험료
내가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쓴 의료비, 그 다음에 교육비,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에 관련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세 공제. 근로소득자들은 이제 유리지갑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다.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은 뭔가 세금 제대로 안 내는 것 같은데 우리는 다 공개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무주택인데 월세에 산다라고 하면 월세세 공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 진짜 개꿀인데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런 거 있습니다. 좀 이제 사회초년생이고 나이가 어리신 분들 중에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라고 하면은 한 5년간 세금 안 낸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색깔로 칠해놓은 것도 있잖아요. 요것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요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만약에 그분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해줘도 너무 좋을 테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 자료 보다가 누구누구 사원님 뭐 이거 해당되는데 요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서 만약에 세금을 돌려받았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맛있는 거라도 사주실 수 있고 또 많이 친해질 겁니다. 저희 회사라는 게 사실 저희가 좀 관계가 좋고 하면은 업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부사항에 대해서 좀 아시면은 더 돈독한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회사에 다녀보면요. 인사팀 분들한테 뭔가를 여쭤보거나 말을 거는 게 조금 무서워요. 왜냐면 나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이런 걸 좀 세심하게 케어해 주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어렵다기보다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보시면은 2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이제 근무한 경우에요. 가장 많은 건 이제 이직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올해 2월이면 작년 거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2025년도면은 2024년도 거, 2026년도 거면은 2025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건데, 작년 1년치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건데, 작년에 만약에 저희는 이제 인사 담당자 입장이니까 B 회사겠죠. 만약에 다른 회사에 있던 직원이 1, 2, 3월은 다른 회사에 다니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 회사로 이제 이직을 했어. 한 5월 달부터 이직을 했어. 라고 했을 때 이거 연말정산 이 사람 우리 회사에서 하는 거 맞아? 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 회사에서 일단 해주긴 해요. 우리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 연말정산 해주냐?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연말정산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연말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소득자들이 대상입니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알바라든지 또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원천징수 되는 게 뭐예요? 3.3% 이거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죠.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어때요?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5월달에 이런 분들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겁니다. 5월달에. 그래서 이런 분들 말고요. 정상적인 정규직, 그래서 사대보험 근로소득자 이런 분들만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에 회사도 사대보험 되는 근로소득자였고 우리 회사도 사대보험 되는 근로소득자다라고 하면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회사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해줍니다. 해주는데 어때요? 이전 근무한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최종 근무 회사에 제출. 지난번 회사에서 누구누구 대리님 작년 거기 3월까지 다른 회사 다니다가 우리 회사 5월에 이직하셨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혹시 다른 회사에 다녔던 거 그 회사에 신청하셔갖고 원천징수 영수증 요거 받아오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1, 2, 3월 일하셨던 거랑 5월부터 우리 회사에 일했던 거랑 합쳐갖고 이번에 연말정산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최종 회사에서 내용을 종합해서요 연말정산을 작업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은요 비록 두 회사에서 일하시긴 하셨지만 이번에 예전 회사에서 일했던 거 갖고 오라고 하셔갖고 다 합쳐서 우리가 한번 해드릴 거예요. 한번 해드리다 보니까 이분들 역시 5월달에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할 필요 없다. 그쵸?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른 회사, 우리 회사에 일하다가 다른 회사 이렇게 이직한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그럼 오랜만에 이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요거 떼주세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발급해 주시면 되고 원천징수 영수증.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직원이 있어요. 이게 좋게 나갔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좀 큰 회사면은 사실 뭐 사장님이랑 인사부랑 또 다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좀 조그마한 회사야. 그래서 요걸 떼달라고 하기가 뭐 좀 어렵거나 사이가 안 좋아졌거나 아니면 회사가 없어졌을 수도 있죠. 뭐 망해서 없어졌어. 그래서 이전에 근무한 회사에서 이걸 받아올 수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은